지난 2021년 12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우주를 바라보는 인류의 새로운 눈이 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약 한 달 동안 우주를 날아가 지구에서 약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 도착한 제임스 웹은 그동안 인류가 상상하지 못했던 다채로운 우주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별이 만들어지는 창조의 기둥, 별의 죽음의 순간을 보여주는 고리성운, 그리고 태양계 행성들의 모습까지 제임스 웹이 보내온 우주의 이미지를 통해 화려한 우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그동안 인류가 보지 못했던, 그리고 천문학자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우주의 미스테리한 천체들을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에 대한 과학자들의 의견과 해석은 아직 완벽하지 않죠. 과연 제임스 웹이 우주에서 새롭게 발견한 천체들은 무엇일까요? 제임스 웹이 밝혀낸 우주에 관한 새로운 수수께끼 4가지를 소개합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바로 빅뱅 직후 우주 초기의 은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주의 끝자락에 놓여있는 아주 먼 은하는 기존의 망원경으로는 볼 수 없었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빅뱅 직후 10억 년이 채 안 된 시점에 은하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점은 제임스 웹이 발견한 우주 초기의 은하들 중 아주 밝은 은하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하가 밝다는 것은 은하 안에 많은 숫자의 별이 있다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은하는 밝을수록 더욱더 큰 무게를 가집니다. 천문학자들은 우주 초기의 은하가 어두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빅뱅 직후에는 은하가 아직 거대하게 성장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주 밝은 우주 초기의 은하의 발견은 기존의 예상과 다르게 은하가 아주 빠르게 성장한 것처럼 보였죠. 한 가지 가능성은 은하가 충분히 무겁지 않지만 밝은 빛을 내는 경우입니다. 은하 중심부 블랙홀이 물질을 잡아먹고 있거나, 혹은 은하에서 아주 활발하게 별이 만들어지고 있거나, 아니면 은하를 이루는 별의 특성이 현재의 우주와 다르다면 비교적 가벼운 은하라 하더라도 밝은 빛을 낼 가능성이 있죠. 실제로 이 은하들이 매우 무거운 은하인지 아니면 은하의 특성이 현재와 매우 다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되었든 제임스 웹이 발견한 우주 끝자락의 밝은 은하는 우리가 빅뱅 직후 우주의 모습을 아직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함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리온 자리에 있는 오리온 성운은 별이 활발하게 태어나는 장소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이곳 오리온 성운 역시 자세히 들여다보았죠. 놀랍게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이곳에서 떠돌이 행성을 여러 발견하였습니다. 떠돌이 행성이란 별 주위를 도는 행성이 아닌 우주를 홀로 여행하고 있는 행성을 말합니다. 문제는 이런 떠돌이 행성이 혼자가 아니라 쌍성으로 이루어진 것을 무려 30쌍 이상 발견했다는 것이죠. 천문학자들은 이들이 목성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피터 매스 바이너리 오브젝트, 즉 전보라고 이들의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전보의 발견은 천문학자들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별 2개가 쌍성을 이루는 경우는 흔합니다. 일반적으로 별은 무거울수록 쌍성으로 존재하죠. 태양보다 무거운 별은 약 75% 이상 쌍성을 이루고 있고, 태양 정도 질량의 별은 절반 정도가 쌍성을 이룹니다. 하지만 태양보다 가벼운 별의 경우 이들은 주로 쌍성보다는 홀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태양보다 훨씬 가벼운 목성 질량 정도의 천체가 별이 만들어지는 방식처럼 만들어졌다면 이토록 많은 숫자의 전보들이 발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가능성은 이들이 일반적인 행성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별 주위 원반에서 형성되어 별 바깥으로 튕겨져 나간 경우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별 바깥으로 튕겨져 나간 행성이 과연 어떻게 쌍성을 이루게 되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죠. 오리온 성운에서 발견한 수십여 개의 전보들은 우리가 여전히 별과 행성이 만들어지는 방식에 대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태양계의 화성과 목성 사이에는 소행성대라 불리는 벨트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미처 행성이 되지 못한 남석들이 존재하죠. 소행성대에 존재하는 가장 큰 소행성은 세레스로 지름이 약 1000km에 이릅니다. 놀랍게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이곳 소행성대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소행성 중 가장 작은 소행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소행성의 크기는 약 100에서 200m 사이로 로마의 콜로세움 크기와 비슷한 사이즈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애초에 이 작은 소행성을 찾으려 사진을 촬영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테스트팀은 테스트 관측을 위해 소행성들을 잠시 관측했던 것이었을 뿐이었죠. 테스트팀은 여러 기술적인 이유로 이 관측을 실패한 관측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테스트 이미지를 들여다보던 소행성 연구팀은 아주 우연히 이미지에서 새로운 소행성을 발견했고, 이 소행성은 우주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작은 천체임을 확인했죠. 이를 통해 제임스 웹이 찍은 사진은 실패한 이미지라 생각될지라도 아주 자세하고 꼼꼼하게 들여다볼 가치가 있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바로 외계 행성의 대기 성분을 조사하여 생명체가 살 수 있을 만한 행성을 찾는 일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지구로부터 약 120광년 떨어진 K2-18 별 주위 생명 가능 지대에 존재하는 행성 K2-18b의 대기 성분을 확인하였죠. 놀랍게도 제임스 웹은 이 행성의 대기에서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발견하였습니다. 연구진은 이 행성이 하이시안 행성일 가능성을 제시하였죠. 하이시안이란 수소를 뜻하는 하이드로전의 하이와 바다를 뜻하는 오션의 시안을 합친 말입니다. 하이시안 행성은 수소로 이루어진 대기와 표면의 바다를 가진 행성을 의미하죠. 만약 K2-18b가 진짜 수소 대기와 바다를 가진 하이시안 행성이라면 이 행성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연구진은 이 행성에서 디메틸 황화물 분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확인하였는데, 지구 대기에 존재하는 이 분자는 오로지 생명체에 의해서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는 아주 놀라운 발견이었죠. 하지만 연구가 진행될수록 이 행성의 정체는 더욱 불분명해졌습니다. 새로운 연구진은 표면이 바다가 아닌 마그마일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또 다른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이 행성은 하이시안 행성이 아니라 일반적인 외계 행성의 분류 중 하나인 미니 해왕성 계열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하이시안 행성 모델로 이 행성의 대기를 설명하려면 이 행성에 진짜 생명체가 살고 있어야 했죠. 연구진은 확률적으로 생명체가 살고 있는 하이시안 행성이라기보다는 그저 일반적인 미니 해왕성 계열의 외계 행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K2-18b 행성의 진짜 정체는 더욱더 두고 봐야 할 필요가 있죠.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계속해서 우주의 새로운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우주인 태양계의 모습부터 빅뱅 직후 우주 끝자락에 이르기까지, 제임스 웹은 인류의 거대한 눈이 되어 광대한 우주의 모습을 자세하게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우주의 새로운 모습이 보일 때마다 과학자들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과 가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주에 관한 인류의 이해는 한층 더 넓어지고 있죠. 앞으로도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발견해 나갈 우주의 신비가 더욱더 기다려집니다. 이상으로 제임스 웹이 발견한 우주의 새로운 사실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흥미롭고 다채로운 우주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